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면서 애국심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보수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네, 여기에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모사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약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부터 짚어보시죠. 애국 앞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 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통합의 메시지는 예. 3.1운동 기념사 이후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했던 5.18 때도 메시지죠. 그런 얘기 하셨고. 그래서 외교, 통상, 안보, 그리고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예. 이런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익이냐 여냐 야를 떠난 국가적 국민적 가치가 담겨 있는 의제에 관해서는 여야 좌우 가릴 것 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예. 힘을 모으는 그런 통합의 정신을 가져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 원론적으로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현충일을 맞이하여 일제 말기 때 좌익 독립운동가와 우익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네. 광복궁을 창설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설명하면서 그런 정신으로 다시 애국의 길에서는 보수 진보라는 어떤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통합의 정신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 원론적인 당부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대통령의 추념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애국 앞에 보수 진보 없다. 말 그 자체는 뭐 훌륭한 말이죠. 예. 뭐 트집 잡을 수 없는 말인데 이제 문제는 언행 일치 이제 이런 거고 대통령이 사실은 어제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이미 이제 나중에 약산 김원봉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네. 그 말씀 함으로 인해서 오늘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사회가 더 분열되고 갈등의 소용돌이가 더 커졌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말 통합 의지가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사에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찍지 않은 국민도 예. 우리의 국민이고 그런 분들과 정말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대통령에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지난 2년을 돌이켜 봤을 때 대통령이 정말 통합 노력을 했는가? 인사에 있어서 대통령이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디 한쪽으로만 다 치우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소위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인사에 흠결이 많이 드러나서 정말 장관으로서 하자가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냥 대통령 밀어붙이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말씀과 행동은 너무 다른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야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러나 네. 이제 국민들은 그 언행이 일치하는가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에 부합하는 행동과 여러 조치가 뒤따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약산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시죠.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로 꼽히는 김원봉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약산 김원봉 선생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제 오늘 한국당이 반발하는 내용을 보면서 예. 한국당 지도부가 그 약산의 전기를 뒷부분은 안 읽으신 것 같아요. 6.25 전쟁 발발까지만 딱 읽고 예. 약산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하고 6.25 발발에 책임이 있는 자다라는 예. 얘기만 딱 하시고 어떻게 이런 자에게 독립운동가라는 명예를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계신데 예. 약산 선생은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실제로 북한 사회주의 정권 수립에 기여를 했죠. 예. 사회주의 운동가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김일성 주석 체제에 반발하면서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숙청을 당합니다. 58년도에. 그리고 약산 선생의 아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망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아들이 한국에 와서 탈북 인사들과 함께 북한의 인권, 민주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예. 약산이 북한 정권 수립에 도움을 준
그 사회주의 활동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한국당이 그렇게 탈북 인사 중 북한의 민주화에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활동과 대동소이합니다. 황장엽 전 비서도 아시다시피 주체사상을 위반한 자 아닙니까? 예. 하지만 탈북하여 여기서 자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황장엽 씨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면 약산에게는 안 되고 황장엽한테는 된다. 이것도 한국당 주장의 일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독립운동가의 사회주의 활동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의 역사적 공도 역사는 엄혹하게 평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과 과를 다 평가하면서 공은 후손들이 이어받고 과는 과대로 비판하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야지 한국당처럼 약산의 사회주의 활동만 보고 이것을 대통령이 약산을 인용했다고 하여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예. 한 발 더 나아가서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빨갱이다. 이렇게까지 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광복 이후의 행적을 끝까지 다 제대로 평가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늘 민주당 쪽에서 어떤 인물의 이 공과 과를 이야기하면서 예. 좀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평가하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네. 그 말 자체 아까 이미 대통령이 애국 앞에 진보 보수 없다는 말씀처럼 예. 그 말 자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러면 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가 제대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김원봉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왜 현충일에서 그날 현충원에서 그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죠. 김원봉이 어떤 분입니까? 아니 나중에 1958년에 숙청당했죠. 숙청당했다는 이유로 김원봉의 소위 6.25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정말 수많은 우리 민족이 대량살상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그로 인해서 북한에서 훈장 받은 분입니다. 그런 김원봉을 현충일 날 우리 호국영령이 잠든 그곳에서 그분을 칭송하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분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한 건 맞죠. 그러면 독립운동은 독립운동대로 평가를 하면 돼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광복 이후에 북한은 엄밀히 공산 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남침할 때 남침을 도와서 훈장까지 받은 분이에요. 예.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 위기에 빠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비극을 겪었습니까? 그거를 6.25 때 전사한 분들이 많은 호국영령이 계신 곳에서 그분만 또 칭송하는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광복군에 합류했다고 해도 그분은 북한으로 월북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국군에 무슨 기여를 한 게 있습니까? 국군 창설에 어떤 기여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대통령의 말씀은 김원봉의 의열단이 광복군에 합류를 했고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이 커졌고 그 역량이 커져서 그게 국군의 뿌리가 됐다. 네. 그러니까 김원봉이 자연스럽게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이어져 갔어요. 네. 그런데 이야말로 엄정한 공과가의 평가가 아니죠. 그래서 김원봉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히 애착을 가지시는 까닭은 잘 모르겠지만 뭐 영화를 보시고 나서 또 그러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과거에 또 뭐 김원봉에게 최고의 어떤 훈장을 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대통령께서도 균형 감각이 있으셔야 되겠다. 게다가 어제 현충일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전부 이 대통령의 말씀 이해할 수가 없다. 부적절하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네. 오히려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셈이 됐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아마 예상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분명히 이게 논란이 될 텐데 자 당장 인연 갈등 부추긴다 비판하고 또 여당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정치를 계속 싸움판으로 만들기 위해 도저히 보수 우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으로 야당의 분노와 비난을 유도한다는 느낌입니다. 결국 내 편, 네 편을 갈라치는 정치입니다. 김원봉의 서훈 추서 논쟁이 있어왔고 날짜와 자리가 현충일, 현충원이라는 점에서
과연 적절한 언급이었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우리 역사의 통합, 우리 국민과 사회의 통합, 그것을 향한 메시지였는지 자유한국당이 억지로 생채기 내면서 분열의 메시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손학규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도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비판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의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거고 손학규 대표는 굳이 왜 그 자리에서 약사를 언급을 했을까? 사례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 거죠. 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보수 우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 예. 이게 좀 다르거든요 지금.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게 저희들이 요지만 딱 짚어보면 그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 땅의 좌우 대립으로 민족끼리 피 흘리는 불행한 역사를 재현하지 말자. 예. 백범 김구와 김원봉이 일제에 맞서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사례를 꺼내서 예. 과거 우리 선현들이 일제에 맞서기 위해서 좌와 우로 양분되어 있던 독립군들이 하나로 손을 잡았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예.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그렇게 예를 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좌와 우가 애국을 위해서라면 한데 손을 모으는 그런 문화를 예. 그런 정통을 이어가야 한다. 이게 요지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김원봉 선생을 인용했다고 하여 보수 우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갈라치기 정치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는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그 연설문 추념사를 꼼꼼히 다 읽어보고 대통령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인지하고 저렇게 반문하시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예. 결국 이 이제 남북의 문제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 미국과의 그 협상의 문제 등 다 연속 속상해서 저는 한국당이 저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당이 좌파 독재 프레임이라는 것을 전당대회부터 딱딱 걸어놓고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대통령의 그 연설이라든가 예. 또는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어떤 이데올로기적 이분법적 사고로 해석을 해서 좀 증폭시키는 정치를 좀 과하게 하고 계신 느낌을 계속 좀 받습니다. 그 하나만 관장께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럼 손학규 대표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의원님은 좀 지적을 하셨고 이게 자리가 현충일날 꼭 6.25 남침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을 언급했어야 했냐 이 부분을 이야기가 하고 그래서 있거든요. 이제 그 과거의 현충일 같은 경우는 6.25 당시에 피로써 우리나라를 지켰던 분들에 대한 고귀한 희생을 많이 기렸죠. 예. 저희가 일제 때 일제 경찰 역할을 하셨던 분들도 6.25 때 피로써 나라를 지킨 헌신한 군인들 같은 경우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호국영령으로 받들어 모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이제 임시정부 100주년이 네. 되는 해이기 때문에 임시정부 광복군의 역사가 우리나라 국군으로 어떻게 이어졌고 좌와 우를 뛰어넘는 나라를 지키는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이 우리 역사에 묻어있다라는 네. 설명을 하신 것이지 네. 약산 김원봉의 사회주의 활동을 미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예를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어제 김원봉 한 분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뭐 표현을 보면 그 뭐 미화는 아닐지 몰라도 칭송을 하고 추앙하고 찬양한 그런 뜻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국군의 무슨 뿌리입니까? 국군의 어떤 기여, 국군과 무관하죠. 네. 한미동맹의 무슨 토대입니까? 한미동맹과 완전히 무관하죠. 그분이 뭐 김일성하고 소위 말해서 북한 내에서 뭐 권력투쟁을 해서 숙청을 당한 그거지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기여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한 거 평가를 받아야죠. 그러면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도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했습니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보천보 전투다 뭐다. 그러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한 분, 김원봉. 그분은 지금 서훈 훈장까지 주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당에서도 그러면 김일성한테도 훈장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일제시대 그러면 초창기에 네. 소위 말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투쟁하다가 예. 그 의지가 꺾여가지고
뭐 친일로 돌아선 분들 비난할 수도 없게 돼 버렸어요. 그 같은 논리라면 이분은 김원봉은 우리가 광복될 때까지 독립을 하다가 예. 북한 체제로 가서 소위 6.25 남침의 김일성 체제에 기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훈장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에 많은 정말 비극을 겪었습니다. 예. 근데 광복 후에 북한으로 인해서 또 많은 비극을 겪었어요. 그러면 독립운동하다가 친일한 분들, 그분을 비난하듯이 김원봉도 마찬가지로 비난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황장엽 씨하고 비교를 했지만 네. 그분은 북한 체제에서 뭐 고위직까지 누렸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 소위 말해서 대립 갈등을 했죠. 그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사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소위 말해서 이리 온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북한의 저 체제는 안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많은 나름의 기여를 하겠다는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받은 거죠. 근데 김원봉은 숙청당한 다음에 실종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데 어떤 기여를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왜 현충일날 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광복절 때 항일 독립 투쟁을 할 때 뭐 광복군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분이 그때 그런 활동을 했다. 의열단을 이끌면서 광복군에 뭐 소위 말해서 가입을 하고 우리 광복군의 역량을 키웠다는 정도까지만 말씀하셨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충일에 현충원이 어디입니까?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6.25가 발발하고 3년의 전쟁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이 희생됐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그 대통령이 그분 말씀을 꺼내는 거에 그게 정말 타당합니까? 이런 생각 아니 하게 저는 되죠.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군의 정통성이 그 좌우의 합작으로 일제에 맞서 싸웠던 광복군의 후예의 군인이다라는 영예는 예. 우리 군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6.25 때 좌우로 나누어서 인민과 전투를 벌였지만 우리 국군이 그 일제 경찰 또는 일본군의 잔재들의 뿌리가 아니고 예. 우린 자랑스러운 임시정부의 광복군의 예. 후예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 있는 뿌리다라는 걸 어저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약산 김원봉 선생이 김구 선생과 손잡았다는 것을 예를 들었다고 하여 군인들을 폄하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군인 폄하 이야기 안 했고 예. 우리 국군의 뿌리가 강복군인 건 맞아요. 예. 그러나 김원봉은 뿌리가 아니죠. 김원봉은 우리 국군에 어떤 기여를 한 적이 없잖아요. 국군과 안전이 무관하죠. 왜? 김원봉 세력은 48년에 올북함으로 인해서 다 빠졌습니다. 예. 우리 국군 창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왜 거기서 연결지어가지고 한미동맹의 토대까지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죠. 네. 좀 크게 봐서요. 지금 뭐 발언 하나하나를 저희가 굳이 따지기보다는 그날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통합이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통합 얘기를 하셨는데 통합이라는 추념사를 전제로 했을 때 과연 김원봉에 대한 언급은 적절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이제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이 뭐 이 현충일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3.1운동 100주년 기념식부터 대통령이 계속 완곡하게 국민들께 호소하는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역사에서 좌와 우로 나누어서 분열됐던 역사의 시대가 있었지만 예. 그 좌우를 극복하는 시대도 있었다. 좌우를 극복하고 손잡고 하나가 됐던 시대를 기리며 앞으로 우리 미래도 그렇게 진보와 보수의 갈등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 호소를 계속 하시는 건데요. 반발을 예상하셨을까요? 네, 네. 혹시? 아니 뭐 반발은 3.1운동 말씀하실 때도 예, 한국당이 예. 이미 좀 반발은 있으셨죠. 근데 네. 대통령으로서 계속 국민들에게 당신의 역사적인 국정 철학을 이야기하실 때에 우도 소중한 자산이지만 역사에 우리 역사에 기여한 좌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좌와 우가 그것을 손잡고 좌우를 극복하려고 했던 역사만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네. 전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취지는 이런데 이게 자꾸 와전돼서 해석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께서 통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을 꺼냈다면 예. 대통령은 정말 제가 보기에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당이 벌어지는 거 어제 오후부터 계속 네. 야당에 그거를 예상 못 하셨다면 예. 정말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소위 참모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현충일 날 김원봉 이야기를 꺼내면 어떤 결과가 예상될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굳이 꺼내고 나서 우리는 통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랬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당처럼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거고 대통령이 우리 3.1절 그날도 기념사에서 뭐 친일 빨갱이 뭐 이러면서 또 분열을 오히려 더 자극하셨습니다. 그 발언은 그다음에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것도 논리적으로 좀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5.18 광주 민주항쟁 그날 또 가셔서 한국당을 겨냥해서 독재자의 후예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국당을 그러니까 겨냥한 거라고 그다음에 아니 논란의 뭐 소지가 있지 않을까? 예. 다 해석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외교부의 한미 정상회담 통화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기본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또 한국당을 비판하셨어요. 근데 기본과 상식에 어긋난 건 외교부도 어긋났죠. 외교부가 그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외교부의 책임자와 주미 대사 문책을 한 다음에 또 그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아니 내 편은 전부 감싸시면서 아무런 문책 없이 야당을 겨냥해서만 예. 계속 지금 이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통합이 되는 겁니까? 오히려 분열 갈등이 조장이 되고 더 심화되고 있죠. 정말 나라가 이렇게 갈갈이 찢겨지는 이 상황을 대통령이 선봉에 서서 하시는 격이 돼버렸는데 이런 상황은 정말 저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의 취지는 통합이라는 아주 우리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던졌다고는 하나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이 이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라는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지금. 네네. 이거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명진 전 의원께서 그 이제 우경화된 당신들의 지지자들을 좀 결집시켜서 예. 이제 지금 또 수십억대 소송에 또 휘말리셨거든요. 네. 세월호에 대한 폄하 발언으로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대비 전략 차원으로 저는 일단은 일차적인 해석은 하고요. 네. 일단 현직 대통령을 당신과의 정체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빨갱이라고 이제 표현하신 건 저는 표현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에 예.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 국민들에 대한 전 모독이죠. 대통령이 빨갱이면 국민들은 공산당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이 발언을 빨리 철회하시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단어 합니다.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단어지 잘못된 않습니까? 단어이고요. 예.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뭐 특수부대원 출신이십니다. 예. 그리고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예비 투입 전투 사단에서 대기할 정도로 안보를 충실히 이행하신 분이고 예. 북한이 한참 미사일과 핵실험 파고가 높을 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아주 강력하게 북한의 핵실험, 핵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훈련을 미군과 합동으로 진행하면서 그 당시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안보 분야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네. 대통령이기도 하죠. 지금 북한과의 대화 종국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뭐 차명진 전 의원 같은 보수 정치인 눈에는 대통령이 사상적으로 못마땅 하실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그런 다른 이견을 갖고 있다고 하여 현직 대통령을 빨갱이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것은 금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께서도 저도 차명진 의원의 지금 빨갱이 발언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제 그 추념사를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저도 뭐 지금 길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왜 현충일 날 호국영령이 있는 현충원에서 예. 김원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국군의 뿌리 뭐 한미동맹의 토대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김원봉은 어떤 사람이냐. 대한민국 정체성과 오히려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협했던 사람 아니냐.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훈장받았던 사람 아니냐. 예.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나름 논리를 세워서 반박을 해야지. 일종의 낙인 찍기를 해서 대통령에게 뭐 빨갱이다. 그다음 탄핵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자꾸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 전체의 이미지가 나름 한국당이 이제 노력하는 분들이 뭐 한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좀 한국당의 변화 어떤 쇄신 뭐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노력을
저런 잘못된 덮어버리는 발언, 거예요. 예, 한 말이 저런 말들이 완전히 이미지를 망쳐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예. 네. 당원들이 정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당에 어떤 누를 끼칠 건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일 교수님 같은 분이 지도부를 하셔야 네.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제가 볼 때 유튜브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요즘 유튜브가 워낙 이제 거친 자극적일수록. 언사, 자극적인 키워드로 조회수 검색 이런 선두 다툼도 좀 벌여서 차 의원님이 아마 이제 유튜브 방송용 키워드로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유튜브에서만 통용되지 않고 이렇게 정통 언론과 국민들한테 평가가 되는데 예. 이제 황교안 대표의 강한 경고가 지금 무색해져 버렸잖아요, 다시. 며칠 만에 지금 또 네, 바로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초강수 칼까지 뽑아들었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폄하 발언이기도 하지만 황교안 대표를 아주 무시하는 발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도부가 이제 분명히 엄중 경고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더 강력한 네. 조치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과 각 당 대표 간의 회동이 원래 청와대가 정한 시한은 오늘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뭔가 정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멀어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려워졌다고 봐야겠죠. 예.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이제 5당 플러스 단독회담 제안은 이제 받지 예. 못겠다고 이제 공식 선언을 했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반대하기 때문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과거에 대통령과 진행했던 5당 당대표 회동에서 빠져라. 예.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가 지금 의회 구조입니다. 청와대인들 제1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일단 국회 정상화라는 물꼬를 트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마는 지금 의회 구조는 한국당이 반대한다고 하여 소수 야당을 그리고 4번, 5번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회동했던 관례를 깨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은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3당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그 3당은 교섭단체를 말하는 건데 이미 교섭단체의 틀은 원내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5당 회동으로 돌아가던 그림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의해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만 지금 하고 있고 예. 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3당 교섭단체만 원내교섭단체 회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수용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5당과 3당을 굳이 구분하여 그 이후에 청와대가 수용한 1대1 단독 영수회담의 기회를 날리는 이유를 전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등원은 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국회 정상화는 언젠가는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이 국회를 정상화 안 시키고 버틸 수는 없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정상화의 출구가 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 회동 테이블이 있고 결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이 있는데 저는 야당 대표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문제를 풀어버리는 것이 본인이 전국 주도권도 갖고 또 막말 전국에서 추락하고 있는 당대표의 리더십도 회복하는 아주 네. 절호의 기회였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원내대표 회동에서 등원 결정이 나버리면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치 성과를 다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5당이냐 3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뒤에 붙어 있는 황 대표와 대통령과의 1대1 영수회담이 굉장히 중요했었다. 예. 그 기회를 살리는 정치로 가는 걸 지금이라도 한국당을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당장 만나지 않음으로써 얻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황교안 대표가 뭐 지금 얻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을 어제도 이야기하시려고 했다고 하시는데 예. 조금 더 대통령이 통 크게 양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청와대도 뭐 5당 대표회담을 처음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교섭단체 아닌 정당의 대표들은 뭐 나중에 봅시다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아마 다시 수정 제의를 한다면 황교안 대표하고 그냥 1대1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5당 지난해 홍준표 예. 대표하고 문재인 단독 대통령 영수회담으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하고 3당 대표 회담 플러스 이후에 이어지는 1대1 회담 말고 그냥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황교안 대표 쪽에 1대1로 만나자. 1대1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은 4당 대표 회담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더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9일 출국을 하신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오늘이라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뭐 형식 가지고 더 이상 뭐 이야기하기가 그렇다. 왜냐? 지금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고 많은 정치 현안이 국정 현안이 쌓여 있다.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한교안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시고 하기 때문에 또 한국당이 결심을 해줘야 국회도 정상 가동이 되니까 예. 한교안 대표하고 그냥 1대1로 만나겠다. 왜냐하면 3당 플러스 1대1 회담하면요. 한교안 대표가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1대1 만나는 시간이 확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3당하고 만나서 한 이야기가 대부분 또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5당은 못 하시는 건 저는 이해가 돼요. 왜? 5당 대표회담 이렇게 만나면 한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요구를 할 때 대통령 가만 계셔도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있고. 대표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하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대신 황 대표를 비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심도 있는 이런 어떤 회담이 되게 어렵고 우리 정치를 어떻게 꼬인 것들을 좀 풀려는 회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한교안 대표하고 1대1 회담 내일이라도 하자. 예. 그리고 이제 오전에나 뭐 점심 때 하시고 바로 이어서 사당 대표회담 하신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1을 지금 예. 1+4를 제안하시는 4따로 1따로. 네. 새로운 형식이 지금 제안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면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것도 예. 일리 있는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만나서 이제 저기 이 난막상을 푸는 정치를 하는 게 대통령과 뭐 한교안 대표나 다른 당대표 모두에게 숙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계속 만나서 이게 얘기하다 보면 또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안으로 또 뭐 좁혀질 수도 있겠죠. 청와대에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네. 청와대 계실 때 좀 참고했습니까? 저희 그럼요. 다 참고하죠. 알겠습니다. 그 요즘 시청자분들에게 저희가 한 일주일 중에 6일 정도는 이 정치 관련 뉴스 얘기할 때 막말 관련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네. 또 그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이거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기총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이렇게 발언들이 크게 확대돼서 논란이 될까?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일단 그 한기총 대표의 이 성명에 대해서 이제 양식이 있는 많은 기독교계 이제 인사들이 네. 또 이 한기총 대표의 이 발언을 비판하고 예. 한기총의 대표성을 부인하는 성명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과거에 한기총이 이제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단체였던 것은 사실인데 네. 이제 계속되는 어떤 정치적 이 메시지 남발로 인해서 이제 뭐 많은 교회가 또 탈퇴도 한 상황이어서 대표성이 좀 약해졌네요. 실제로 이 대표성이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까지 일단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이분의 이런 발언이 전체 기독교인의 인식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와 정치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종교인의 정치 참여도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예. 다만 종교 단체의 대표만큼은 정치에 관여를 하더라도 인권 문제, 정의 문제, 복지 문제, 평화 문제 등 그 가치 중립적인 보편적 상식에 입각한 의제의 일때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발언처럼 과거 발언 보니까 뭐 전라도는 빨갱이도라든가 예. 뭐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야라든가 뜬금없이 이렇게 되면 종교 단체가 허용하라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정치 개입의 선을 넘어서는 거여서 당연히 자제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이 한기총 등 이제 기독교계의 보수적인 메시지가 나오게 된 계기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시고 또 신학 공부를 직접 하신 네. 한교안 대표의 출연으로 좀 자극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합장을 하지 않은 사건이 이 영향을 주면서 불교계와 기독교계 간의 상호 비방하는 성명전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치가 종교 갈등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행위가 얼마든지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이번 계기에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의당은 제1야당의 대표가 이 발언 배후에 있다고까지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예. 정말 굉장히 그것도 과한 지적이라고 지적이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한기총의 그 전광훈 대표회장의 그 발언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뭐 자기 언론 자유 표현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네. 그거를 한국당의 한교안 대표하고 연결짓는 건 그것도 정치 공세죠. 그러니까 정의당도 진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 영상에도 나오지만 한교안 대표하고 같이 있는 장면도 있고 하니까 자꾸 좀 엮어서 정치 공세를 취하려고 하는 건데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대표회장의 저 발언은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이고 어떤 지지도 받기 어려운 발언인데 그걸 한교안 대표하고 막 연결을 해서 한다. 그러면 한교안 대표가 무슨 배우인 양 정의당이 저렇게 주장한다. 그것도 얼토당토않는 이야기죠. 정의당이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정의당의 뭐랄까 정의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차가워지겠죠. 그런데 지금 뭐 이미 한기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한기총 내부에서도 저 대표회장의 저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판적 시각이 있고 뭐 개인으로서 뭐 표현의 자유가 있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들었을 때 납득이 가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화면은 지난 3월입니다. 한교안 대표가 이제 직접 만나러 정광훈 대표를 만나러 왔는데 그 당시에도 발언이 좀 논란이 된 게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하셨던 한교안 대표님을 자유한국당의 대표님으로 세워주시고 제 개인적 욕심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3개월 전이지만 또 세 번째 대통령이 무슨 의미, 어떤 기준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계의 어떤 신앙심으로 평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한교안 대통령 후보 이렇게 신앙심으로 가면 평가. 김영삼 대통령은 장로님이시고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지금 그 한기총 대표님의 저 발언에서도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철저하게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또 종교적 관점에서 말씀을 하실 거면 역대 대통령들을 신앙심으로 차라리 평가를 하시던가 하셨어야지. 어떤 그때 정치적인 여건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도로 발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덕담 또는 정치권에 대한 훈수를 넘어서 정치에 개입하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교계 대표분들은 정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종교인 정치하실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표분의 발언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정치 활동을 하셔야지 마치 당리당략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는 듯한 발언은 오히려 그 당사자한테 그 플러스가 아니라 누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발언 말고도요. 이 전광훈 목사가 황 대표가 자신에게 장관직을 제안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어찌됐든 황 대표로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황 대표는 이미 이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도 또 우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과거 것까지 다시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영상에 나온 장면 뭐 한교안 대표 계신 자리에서 뭐 덕담했다고 쳐요. 뭐 한교안 대표가 뭐 이 다음에 대통령 되시면 좋겠다라고 덕담했다면 쳐요. 거기까지는 뭐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분이 나중에 뭐 약간의 호가호의가 있었는지 몰라도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뭐 집권을 하면 나한테 장관 자리를 줄 것처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정말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답지 않다. 그래서 뭐 그러나 이거에 큰 의미를 둘 이유는 없겠다. 황교안 대표는 이미 그런 이야기 하신 적 없다고 했고 다만 이제 저분이 자꾸 논란을 일으키니까
이게 불똥이 한교안 대표한테 튀면서 굉장히 좀 곤란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쯤 되면은 네.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한교안 대표를 정말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아니 국무총리와 곤혹스럽게 하는 건지 대통령 이해가 안 권한대행까지 돼요. 지내신 분인데 한교안 대표가 종교계 지도자에게 장관하시겠냐 발언을 할 리가 없죠 상식적으로. 예. 그래서 정말로 한교안 대표와 한국당을 지원해주고 싶다 싶으시면 발언을 자제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을 좀 주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사실 부처님 오신 날에 법일식 행사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종교계와의 관계를 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보시나요? 일단 뭐 그 뒤에 이제 사과하셨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공당의 대표로서 이제 처신을 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빨리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계에서도 이번에 있었던 한기총 대표의 발언으로 또 다른 종교계가 자극받지 않도록 예. 한교안 대표께서 조금 잘 푸는 모양새를 빨리 갖추는 게 필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